안녕하세요. 생방송 황금펀치 정혜전입니다. 국회는 여야 기싸움에 핵안보 정상회의 관련법을 통과시키지 않아서 국가망신을 시키기 일보 직전이라고 하고,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내부 갈등이 연일 터져나옵니다. 국민 갈등을 푸는 게 정치라고 하는데 오히려 갈등만 부추기는 모양새입니다. 오늘 두 분의 촌철살인으로 정치권 현안을 풀어보겠습니다. 이영애 전 의원, 최재욱 전 장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 다음 주 월요일 대통령이 핵안보 정상회의에 나섰는데 원자력 방호방재법, 이 법이 통과가 안 돼서 오늘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좀 통과시켜달라고 호소를 했는데 한번 일단 영상 보실까요? 지금 북한의 핵 위협을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데 핵 안보 관련해서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앞장서서 나가기는커녕 약속한 것마저 지키지 못한다면 국제적으로 얼마나 신뢰를 잃게 되겠습니까? 네, 여야 싸움에 나가서 이제 신뢰를 잃고 망신당하게 됐다 이런 내용인데, 자, 솔직히 집안 싸움도 싸울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밖으로 새내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여야 싸움을 보면 좀 그런 걱정이 좀 되긴 한데. 지금 현재 지금 다루어야 할 주제가 외교 안보에 관한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모든 나라에서 이 근대 민족 국가가 성립된 이후에 세계 모든 나라에서 한 가지 확립된 원칙이 있어요.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 네. 과거 독일에서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당내에서 엄청난 대립을 했습니다만은, 또 영국에서는 노동당과 보수당이 이념이 다르지만은 국가 위기 시에는 여야를 초월해서 안보로 단합합니다. 지금 핵안보 정상회의를 우리가 유치에다가 지금 원자력 방호 방재법을 제출해놓고 그걸 우리가 비준을 해가고 전 세계가 그걸 따라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핵안보 정상회담을 주도했던 참의인데, 그 법이 제출된 지 1년이 넘도록 아직 국회가 통과시키지 않습니다. 그 내막을 알아봤더니 야당이 방송관계법 개정안을 그때 연계시켰어요. 물론 국회에 가면은 야당이 여당과 흥정하는 수단으로 연계시키는 법안이 있어요. 그러나 안보 외교에 관한 법안만은 연계시키지 말고 다른 관련 법들을 갖고 연계를 시켜야 할 텐데 해서는 안 될 법을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정치를 말하려면은 적어도 국가 안보 외교에는 여야가 없다. 이걸 과시해야 합니다. 만일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네덜란드 헤이그 정상회담에 참석하는데 우리가 제안했고 우리가 선도해야 할 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간다면은 핵안보 정상회담에서 기조연설을 할 우리 대통령의 위신이 뭡니까? 대통령의 명분을 약화시키는 이것을 만일에 우리 국회가 해결을 못한다면은 이거 여야 정치권이 국가에 대해서 엄청난 과오를 범하는 겁니다. 이러한 과오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짧은 시간을 내서라도 이 법을 다른 것과 연관시키지 말고 안심하고 국가 원수가 외국 회담에 나가서 토론할 수 있도록 명분을 세워주는 그런 현명한 결단을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를 통해서 여야 정치권에 강력하게 호소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정홍원 국무총리가 지난 주말에 금요일에 이제 강창희 국회의장을 만나서 부랴부랴 만나가지고 좀 긴급하게 요청을 하긴 했는데, 저는 사실 여당이 이렇게 뒤늦게 위에서도 요청이 오니까 호들갑을 떨면서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지금까지 여당은 뭐 했냐? 이런 무능한 여당론, 이게 다시 또 나온단 말입니다. 예, 여당이 조금 최근이 좀 늦었습니다. 사실 조금 더 일찍 했어야 되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야당이 반대해가지고 이 원포인트 국회도 못 열릴 판이에요. 그런데 여당은 여당대로 혼자 할 수도 없어요, 지금은.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이 외유를 워낙 많이 나와가지고 야당하고 합의를 하지 않으면 국회 성원이 안 된대요, 우선. 참 한심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때 제가 이제 이 기회에 그 안철수 의원한테 한 가지 일러줄 게 있어요. 안철수 새 정치가 뭐냐, 지금 새로 내놓지 않아서 국민들이 지금 궁금해 하는데, 이때 안철수 의원이 하나 할 일이 있어요. 자, 이거는 국가 체면이 걸린 문제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야당이 먼저 해주자.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거 떡 하면은 국민들이 새 정치가 뭔지 몰랐는데 그게 새 정치구나 하고 새 정치를 아주 멋있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회를 활용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안철수 그 세력 측은
새정치 그 연합하는 그것을 갖다 자기 정당의 약호로 해서 이제 성취해가지고 새정치는 다 된 듯이 보이는데 지금 정당 역사상에 국민들이 정당의 약칭을 5자로 불러준 일이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새정치 연합. 네. 민주공화당은 공화당으로 부르고 예. 민주자유당은 민자당으로 부르고 네. 그렇게 부르지 그 넉자까지는 불러줘요. 넉자. 근데 5자로는 절대 안 불러줍니다. 심지어 그 노무현 대통령 때 그 열린우리당 있지 않습니까? 예. 열린우리당은 그 우리당으로 불러달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당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말을 하면 우리당이라는 결국은 여루당이라고 불렀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약칭 그거 가지고 새정치했다 생각하지 말고 이런 기회에 한 방을 꽉 놓는 거예요. 네. 그러면 참 이겨라 그럴 겁니다. 아니 근데 지금 한 방을 꽉 물어서 안철수의 새정치를 보여주라고 했지만 그렇지. 솔직히 민주당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방송법과 연계를 시켜가지고 지금 통과를 주장을 하고 있으니 안철수 의원도 그 민주당의 세력에 사실 이끌려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국자적으로 소리가 내기 참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아까 방송법이 있잖아요. 마당에. 그게 예. 뭐냐 하면은 방송의 그 편성위원회를 뭐 회사 측과 뭐 노조 측이 동성으로 네. 그왜 국가 기관도 아닌데 왜 민간 방송 그걸 갖다가 왜 저 법으로 뭐 정치인들이 왜 그래 얘기해요. 말도 안 되는 거지. 결국은 지금 가장 쉽게 말하면 새정치를 사람들이 어렵게 정의를 해요. 새정치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새정치가 뭡니까? 지금 안보 외교에는 여야가 없다 하는 이 원칙을 실천하는 겁니다. 네. 두 번째는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를 뛰쳐나가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국회를 뛰어나가서 거리에 정치하는 것은 새정치가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민생 법안은 먼저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그런 걸 실천할 때 그게 새정치로 보이는 것이고 또 여야가 역지사지 서로 입장을 바꿔놓고 상호 자기의 정치적인 이익을 교환할 수 있는 정치 이게 새정치입니다. 그리고 여야 원내 총무가 만나면은 안 되는 일이 없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러한 정치, 그러한 타협의 정치가 새정치인데 나는 안철수 씨가 말하는 새정치가 뭔지 모르는데 현재 이런 방식으로 새정치가 잘못 정의되어 가면은 대체로 또 그 뭐 신민주당이다 뭐 새정치 국민회의다 많이 해봤습니다만은 창당하고 나면은 헌정치로 가버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새정당은 창당하고 난 후에 예. 헌정치가 안 되고 네. 새정치가 유지하려면 적어도 이러이러한 원칙을 지켜야 하는데 네. 이것은 나는 여야 모두에게 책임이 있고 또한 여기에는 국민들의 책임도 따라야 합니다. 네. 그래서 새정치 아니고는 더 이상 국민의 지지를 받을 정당이 없다. 민주당이 새정치 포기하면은 지난번에 10% 밑에까지 떨어졌던 낙하 네. 그 지점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방금 우리 조 의원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여야를 초월한 정치의 수범을 이번 원자력 방호 방제법 통과에 네. 보여줘야 합니다. 자, 이제 뭐 지금 원포인트 국회 내일 모레 열릴지도 좀 의문이고 또 4월도 사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제대로 처리가 될지 문제인데 지금 온통 지금 지방선거에 다들 정치권이 신경이 쏠려 있습니다. 특히 거물급 후보들이 출마하는 서울시장 선거전이 아주 뜨겁습니다. 근데 그 비유가요, 뭐 야구, 축구 다양한 비유를 써가면서 서로를 공격하는데 영상 한번 보실까요? 네, 지금 뭐 영상 보셨겠지만 축구, 야구, 뭐 반찬 뭐 이런 게 막 나옵니다. 지금 서울시장 신경전이 이마만큼이나 대단한데, 자 서울시장 신경전 다들 솔직히 이제 대권을 조금 더 염두에 두니까 이렇게 치열하게 전개가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이 아주 미묘한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여담 차기 대권을 놓고 뚜렷한 한 사람이 도출되고 있지 않습니다. 대강 여야 일에 헤어보더라도 한 16명 정도. 그러니까 이 마침 스포츠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스포츠 얘기가 16강 정도는 될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전쟁을 무슨 결선전까지 가려면 많이 치러야 되는데 이번 지방자치선거 그중에도 서울시장 선거는 네. 여기에서 아마 승자가 되면은 제가 보건대는 16강전, 8강전, 4강전도 안 치르고 막바로 결승에 나가는 정도 효과가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 흥미가 있는 것이 서울시장 선거입니다. 마침 세 사람이 3강이 나왔는데 우리 한번 가상을 해봅시다. 가령 정몽준 의원이 서울 진출해서 결국 서울시장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재벌이 최초로 말하자면 대통령 선거에 나서는 것인데 자기 네. 아버지가 나서다 못 이룬 꿈인데 이 한국이 지금 이제 이 2만 몇천 불 와서 이 정체되어 있습니다. 경제가. 네. 이때 가령 재벌이 한국 경제를 어떻게 살리느냐. 네. 이것도 지금 이 경제가 각박한 이 시대의 하나 흥미고. 예. 그다음에 김황식 씨가 가령 될 경우에는 네. 저는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 보수파들이 아주 굳은 보수주의자들이 호남 후보를 밀어서 보수 대통령을 만드는 예. 한국 사상 최초의 일이 벌어집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이 지금 좌우로 나눠지고 지역으로 나눠져서 이렇게 갈라져 있는 네. 이것을 한꺼번에 봉합하는 아, 또 그런 특징이 있겠군요. 한꺼번에 봉합하는 아주 멋있는 일이 또 되는 것입니다. 가령 또 이해운 의원이 전 의원이 가령 지금은 아주 여론조사상 낮은데 이걸 지금 이제 지금 아주 이 대결에서 멋있게 두 거인 남성을 물리치고까지 된다. 네. 서울시장까지 된다. 이러면 또 여성 대통령이 두 번 연속 나옴으로써 이제 참 진짜 여성 시대를 여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세 사람이 붙는 이 흥행 효과가 다음 대권과 관련해서 딱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아주 중요한 서울시장 선거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아주 이것을 보면 더 재미있지 않겠느냐. 그러네요. 관전 포인트 좀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해서 무경선 공천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상 기초자치선거에 대해서는 무경선을 하겠다라고 그러니까 무공천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광역자치단체장에 대해서는 경선을 하지 않겠다. 그냥 전략공천 약간 모양새란 말입니다. 저로서는 솔직히 좀 이해가 좀 안 가는데 이 새정치라고 앞세워놓고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는 야권이 다 똘똘 뭉쳐서 밀어주는 모양새인데요. 지금 민주당은 나름대로 고민이 있을 겁니다. 왜 고민이냐면은 지금까지 쭉 역대 서울특별시장 선거의 추이를 지켜보면은 정당 지지도가 높은 정당에서 나오는 후보가 반드시 승리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좀 정당 지지도는 새누리당이 민주당보다 훨씬 앞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에는 여러 후보들이 나와가지고 경선을 하고 더욱이 그 경선의 컨벤션 효과가 크면 클수록 국민들의 지지와 참여를 더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열기도 뜨겁고 참여하는 사람도 훌륭합니다. 방금 우리 최 의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자원도 서울 시민들이 탐낼 만한 사람들이 다 뛰어들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열기도 높은데 그 반대 야당에서는 지금 고민이 지금 나올 것으로 예상되었던 새정치연합의 이계한 후보가 나는 출마 선언하고 경선할 줄 알았는데 그분도 이번에 보니까 아직 의사표시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 여당은 마땅한 후보도 안 나오고 경선의 흥행 가치보다는 어떻게 하면 지금 박원순 씨가 누리고 있는 지지도를 상처나지 않게 이걸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 이런 방향으로 지금 정책을 전환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밝은 전망은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박원순 시장이 현재 얻고 있는 지지도를 하강되는 추세를 막고 여당의 오늘 기세를 좀 꺾을까 아마 거기에 지금 역점을 둬서 하기 때문에 감히 후보를 낸단 말하기가 힘든 상황이겠죠. 자, 지금 뭐 새정치민주연합 그 속사정이 참 복잡한데 그 중에서도 친노에 한번 속마음으로 저희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사진을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시면요. 자, 여기 위에 사진은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2012년 대선 때 자, 문재인 안철수 의원이 지금 손 잡은 모습이고 요 아래는 바로 지난 16일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새정치연합 중앙운영위원장 이렇게 손을 잡은 모습입니다. 사실 좀 이게 파트너만 바뀌었으면 똑같은데 이 오른쪽에 있는 파트너만 이렇게 바뀌었는데 지금 한간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대권을 갖고
자, 이제 김한길 대표가 당권을 맡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다면 보시기에 문재인 의원은 그러면 뭐를 맡게 되실까요? 이 세 사람이 각각 어떤 역할을 할지는 이게 결국은 2017년도를 가상하는 건데 아직은 좀 이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당내 정치 세력을 얼마나 다 확보하고 있느냐 하는 것인데 안철수 의원이 가장 적고 그다음에 현재로서는 국회 의석수로 볼 때는 그다음에 김한길 의원,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의원이 제일 당내 세력이 많은데 당내 세력이라고 하는 거는 이때는 원내 의석을 얘기합니다. 국회의원 빠지를 단 원내에 있어.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무슨 문심이 가령 김심이 어떻다, 문심이 어떻다, 뭐 안심이 어떻다 이렇게 따질 일이 아니라 제가 오늘 새로 그 용어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결국 배심. 배심. 무슨 배심이야? 그 예. 마음 심자를 썼어. 국회의원 뺐지. 빼심. 아, 배심. 빼심을 많이 가진 사람이 이 중에서 가장 탐나는 자리를 차지할 거다 이거죠. 빼심이 적으면은 네. 이 중에서 이 세 사람 중에서 빼심이 적으면은 말하자면 속된 말을 방송에 써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낙동강 오리알이 됩니다. 낙동강 오리알 정도면 써도 되는 말이죠. 그 빼심 이셋 중에 누가 제일 많아요? 그러면 예? 현재로서는 저 문재인 후보가 제일 높은 많죠. 문제는 이제 앞으로 뭐 나가라 말라 이런 과정에서 어떻게 정리될지는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의원도 그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근데 문재인 의원이 처음에 3월 2일 날 신당 창당 합의가 나왔을 때 했던 말이 합당 환영한다였습니다. 그런데 왜 정작 새정치민주연합 발기인 대회에는 왜 참석하지 않았을까? 아직까지 다들 궁금해한단 말입니다. 문재인 의원이 발기인 대회에 불참한 이유를 본인한테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 때는 김한길 대표와 안철수 의원이 모여서 제3지대 벨기에 신당을 만든다는 그 구상과 협상 과정이 문재인 의원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를 위한 잔치가 아니다는 것을 잘 알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더욱이 자기 위한 잔치도 아니고 또 자기도 대통령 후보까지 했기 때문에 적어도 주연 콤플렉스가 있어요. 그런 게 있나요? 네, 나와 사전에 협의도 없이 지금 합당 과정이 진행되는데 과연 내가 평발기인 입장에서 거기에 가서 쪼그리고 앉았을 것이냐 그런 생각도 한번 검토를 했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릅니다만은 적어도 자기를 위한 잔치가 아니다는 것만은 분명히 느꼈기 때문에 그 아까 제가 말한 표현대로 저희 주연 콤플렉스 때문에 가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추측해 봅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의원이 하는 발언을 보면 친노 배제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야권 통합의 질투에서 나온 얘기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반면에 조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은 매너 종북 신당에서 배제해야 된다. 민주당 호랑이 굴에는 호랑이는 없다지만 하이에나 떼만 지금 잔뜩 있다. 그 친노 배제는 없다고 지금 말씀은 하시지만 사실상 친노 비노 간의 갈등은 계속해서 터져 나오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지금 이게 단순히 친노 배제설 얘기 나오는 게 이 여권의 질투에서 나오는 그런 소문일 뿐일까요? 여권에서 이것을 공식적으로 얘기한 사람은 명시적으로는 없습니다. 여기도 나오다시피 조경태 의원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배제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그런데 이제 여기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조경태 의원이 매너 종북 신당 배제하고 민주당 호랑이 굴에 호랑이는 없다 얘기했는데 그렇죠. 뭐 병든 호랑이나 아니면 새끼를 가진 호랑이 말고는 그 무슨 식사거리 말로 바깥에 나와 있겠지요. 그 얘기는 맞는 얘기인데 이게 지금 왜 이런 자꾸 뭐 배제설이나 뭐 나온 게 보면 이거는 국민들이나 또 자기들이 볼 때도 야당하는 자기들이 볼 때도 워낙 합쳐질 수 없는 사람들이 합쳐져 있으니까 이게 서로 앉아서 피해의식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짬뽕하고 짜장면 그릇이 중간에 이 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이 벽을 없애지 않으면은 없애야만 시로 당이 되는데 항상 짬짜면 그래서 이 두 개 나누고 그냥 가는 셈이에요 지금은. 그러니까 자꾸 서로 의심하고 서로 욕을 하고 이런데 진정되려면 이 짬짜면 그릇의 중간 벽을 허물어야 돼요. 허물어야 되는데 허물 생각을 아마 양측이 서로 다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도 이렇게 뭘 어떻다, 뭘 적을 14선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 선을 허물 게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여기 생각이 지금 그 당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신당 당사를 어디로 할 것이냐. 때문에 제3지대에 한다고 그랬으니까 현재 양쪽 당사는 다 안 쓸 거 아닙니까?
제3지대 한다고 그랬어요. 그 네. 민주당 당사를 그냥 쓰겠습니까? 예. 또 민주당 당사를 그냥 쓴다 합시다. 우선 급하니까. 거기에 걸려있는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사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사진을 그냥 두면은 제3지대 정당이 아닌 거고. 그래 되면 안철수 당이 흡수된 거지요. 근데 절대 흡수됐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두 사람 사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 가지고 또 신경을 쓰면 쓸 겁니다. 지금 앞으로 뭐 당사 등등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결할 문제가 많은데, 자, 민주당의 대선평가위원장을 지낸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 뭐 안철수 의원의 멘토로도 좀 알려졌는데, 그 교수가 했던 말을 지금 보시면 민주당이 승기를 잡으려면 문재인 전 후보가 정계를 떠나는 용단을 내려야 한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패배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면서 문재인 의원에 대한 정계 은퇴 압박을 했는데, 과연 이 압박이 이번에 신당 창당과 함께 맞물려서 통할까, 어떻게 보시나요? 뭐 압박이 통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재인 의원도 잘 알 거예요. 김한길 대표와 안철수 의원이 만나서 제3지대 창당한다는 것이 자기를 다음 후보로 내세워가지고 정권 교체하는 데 뜻이 있는 모임이 아니라는 것은 잘 알 겁니다. 그리고 새로 신당이 되더라도 자기를 네. 통합신당 후보로 만들지 않을 수 없도록 강요할 수 있는 그러한 김대중, 김영삼식의 개인적 카리스마도 없고 또 그런 강한 권력의 의지를 가지고 주변을 승복시킬 그런 의지나 노력도 지금 현재의 문재인 의원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또 그렇다 해서 서운하다. 당신들 하는 접근하는 방식이 내 마음에 안 들다. 지자체 선거 앞두고 그런 의사표시도 못합니다. 그렇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좀 합당 후에 다른 변수가 생길 때까지는 일단 유구문으로 조용히 지켜보는 다른 도리가 그 도리에는 다른 도리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앞으로 제가 말했지만 아까 그 빼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빼심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담보로 해서 자기도 새로운 변수나 기회를 한번 보기는 보지만은 현재 상황을 자기한테 그렇게 낙관적으로 유리하게 보지는 않을 겁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 문재인 의원과 안철수 의원의 대권 경쟁은 본격적으로 만약에 언제부터 시작될 걸로 보시나요? 그것은 미리 일찍부터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빼심이라고 얘기했는데요. 빼심을 하나라도 더 차지해야 될 기회가 이번 지방선거 시장, 지사, 도지사 같은 것은 지금 현직 민주당 거지가 많기 때문에 별로 두 사람이 충돌할 때가 한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보다도 이거는 그냥 지나갈 가능성이 있고 뭐 한두 석 주겠죠. 그런데 문제는 7.30 보선 때부터 이제 빼심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한 10석 이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0석 이상이. 왜냐면 이번 시장 지사에 나오는 사람도 사표내야 되고 그동안에 또 지금 현재 2석이 공석이 돼 있고 또 대법원 판결이 나올지 모르니까 최소한 10석 이상이 될 겁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때부터 이제 빼심을 차지하기 위한 서로 신경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7.30 보궐선거의 공천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는 서로 체면 불구하고 아까 이영일 의원 말씀하셨다시피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이제. 자, 의원님은 2000년에 또 새천년 민주당 의원도 역임하셨는데 이번에 당명하면서 민주자가 들어간 거 그거 잘한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민주자 있는 당이 아니라 새정치국민회의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합당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민주자를 구태여 넣어서는 지금 안철수 씨 입장에서는 합당이라는 것이 되면 민주당의 흡수통합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려면은 민주자가 빼야죠. 또 민주자를 넣고 안 넣고 하는 자체가 별 의미가 없어요. 김대중 대통령 새정치국민회의라는 민주자 빼고 대통령 당선됐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자에 꼭 매달려야 할 이유도 없는데 이제 가끔 그런 민주를 강조함으로써 자기에게 정치적인 이익을 볼 수 있는 자기 리더십의 근거를 만드는 사람들이 그 단어를 좀 강조하고 있을 뿐이지 그 자체가 무슨 큰 의미는 없죠. 지금 안철수 의원 측에서는 6.15 남북 공동선언 그리고 14 남북 정상선언을 뭐 정강에서 빼자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온다는데 그 어떤 영향이 있다고 보시나요? 근데 그것은 과거에 안철수 의원이 새정치연합을 만들면서도 6.15 선언하고 14 합의는 여야 간의 견해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그전부터 말해왔어요. 또 왜 그러냐면 6.15 선언 잘 보시면 6.15 선언을 읽어보면은
그 안에 그것이 우선 성립되는 과정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대북 송금 특검에 걸려가지고 6.15 선언 작성에 관계된 모든 핵심면이 전원 사법 처리당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정부 입장에서는 네. 사법 처리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6.15 선언의 어느 구절에도 한국의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에 관해서는 한 부분도 없습니다. 아, 그런가요? 한번 예, 살펴봐야 그렇기 때문에 되겠네요. 없기 때문에 예. 대통령 평양에서 돌아오면서 김대중, 임동훈 두 사람이 보니까 그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기 때문에 와서 엄청난 소리를 했습니다. 통일된 후에도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남는 것을 김정일이가 양해했다고. 그런데 그 두 사람이 한 말은 엄청난 거짓말이었다는 것이 그 후에 북한 측의 주장에서 나왔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14합의라는 노무현 대통령 합의는 이건 정상회담을 위한 정상회담입니다. 김정일 대통령이 임기 4개월 남은 사람하고 정상회담할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구태여 정상회담을 해가지고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이죠. 예. 자기 정부에 엄청난 부담을 안겨주는 퍼주기 약속을 했잖아요. 그다음에 또 지난번에 한참 문제되었습니다마는 소위 NLL 관계 그 쓸데없는 발언까지도 거기에 추가됐기 때문에 과연 그러한 문제점 있는 6.15 선언 14합의 그걸 새당 신당의 강령으로나 정책으로 그걸 받아들일 경우 네. 그건 안철수 씨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부담이 가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승계 네. 못하겠다 하는 입장이 나오게 되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이 친노와 새정치 세력 간의 네. 충돌의 가장 그 중요한 포인트일 거예요. 아, 그러니까요. 지금 친노 세력 지우면서 과거의 햇볕 정책까지 조금씩 드러낸다. 그렇다면 기존의 민주당 세력에서 아니 새 정치는 무조건 다 드러내는 것이냐 이렇게 반발을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반발할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되면 지방선거 투표 날까지는 그냥 가자 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한 가지 오늘 또 나온 소식에 의하면은 그 양측이 합의 안 되는 것은 넣지 말자. 그러니까 지금 이 안철수 신당 측에서 내난 데 보면은 14 하고 6.15는 없어요. 네. 우리는 없고 저쪽은 있다 할 경우에는 그 방면을 쓱 빼는 걸로 하고 공통적으로 나온 거 넣어가지고 이거 뭐 정강이다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 갈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14, 6.15 이거는 빠지는 거죠 일단. 빠지는데 구민주당 측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우리는 합의 안 한 것은 나중에 얘기하자 하는 걸로 넘어갔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 거죠. 빠졌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아마 수법으로 나올 거예요. 아,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하자. 네. 시장 선거하고 나서 하자. 김한길 대표가 지난번 연두 기자회견에서 국민 통합적인 대북 정책을 세우자고 제안을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표현 국민 통합적이란 말은 여야 간의 이견이 있는 것은 다시 재검토하자는 제안으로 아마 해석이 될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신당 창당 과정에서 이 정강 정책도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을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